자, 오늘은 넓이와 적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넓이는 정적분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정적분하고 넓이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정적분은 뭐냐 하면, 정적분은, 자,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다는 거는, 그리고 구분부적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n등분을 해요. 이렇게 n등분을.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자, 위쪽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래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이게 직사각형이 위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계속 위쪽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거나 계속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처음에 아래쪽으로 직사각형들을 쭉쭉쭉 만들면 마지막 직사각형은 곡선보다 위쪽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은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계속 해갖고 더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실제로 이 곡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랑은 다르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때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구분구조법이잖아. 그러면 넓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넓이야. 넓이 뭐라고 그래야 돼? 넓이는 넓이지. 그럼 정적분은 뭐냐 하면, 정적분은 이 정해진 구간을 n등분을 한 다음에 n등분을 하면 이제 쪼개진 그 하나 구간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 쪼개진 구간의 길이가 요거잖아. 요거. 요 구간의 길이에다가 y값, 이게 y값이죠. 이걸 곱해서 모아준 다음에 자, 요게 y값이죠. y값. 요거는 델타 x, 쪼개진 구간의 길이죠. 이것들을 모아서 극한을 취해 준 거예요. 이게 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델타 x는 x의 증가분이니까 플러스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지금 fx는 뭡니까? y값이 플러스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돼서 결국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정적분이 그냥 그대로 넓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프가 밑에 있다고 해보자. x축 밑에.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죠. 자, 땡땡땡 쪼갰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보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갖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이 식에서 보면은 fxk와 델타 x를 곱해서 그거를 모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델타 x는 x가 요만큼씩 늘어나는 요 늘어난 분량을 말하는 거니까 델타 x는 플러스지만, 이 그림에서 이 fx의 이 값들은 음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극한을 취하면 결국은 얘는 뭐야?
음수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이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 정적분에다가 부호만 바꾸면 넓이가 돼버린단 말이야. 결론은 뭐예요? 자, 다항함수의 적분에서 넓이를 공부했잖아. 여기는 미적분이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이 넓이고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으면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만들어준 게 넓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과 넓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넓이 파트에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러한 극대 극소점은 넓이 구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뭐야?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네. 그럼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 거지. 이 점과 이 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미분을 해가지고 극대극소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만난다면 그 그래프에 만나는 점, 바로 교점. 그러니까 여기서 방정식이 필요한 거지 미분을 해갖고 극대극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프는 대강 그려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넓이와 적분에서는 dx의 방법이 있고 dy의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y =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y = 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1하고 2하고, 자, y = x 제곱과 x축과 x = 1과 x = 2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1부터 2까지를 잘게 쪼개서 n등분을 해가지고 아주 얇은 직사각형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주 슬림한 얇은 직사각형들에 대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밑변이 1부터 2까지의 구간을 잘게 쪼갠 델타 x, 그러니까 밑변이 델타 x가 되고 이게 dx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x에다가 y값, dx에다가 y값, 그러니까 델타 x에다가 y값인 건데 이게 극한이 되니까 델타 x가 아주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올려서 이 가느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바로 1부터 2까지 fx의 dx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y = x제곱이 아니라 y제곱이 = 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y제곱이 = x. 어떻게 한 겁니까? y = x제곱을 x랑 y랑 바꿨으니까 y = x 대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래프. 자,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 우리가 포물선 하면은 2차 함수를 생각하는데 포물선은요. x가 2차고 y가 1차이거나 아니면 반대예요. y가 2차, x가 1차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2차 함수가 옆으로 쓰러져요. 이렇게 생긴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포물선입니다. 그러니까 x가 2차, y가 1차거나 아니면 반대이거나 이게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x값 하나에 y가 2개 대응하니까 어쨌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y제곱이 = x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y = 2라고 해보자.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야죠. 이번엔 이렇게 쪼개. 그래서 요렇게 직사각형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y 값이 늘어나니까 이게 델타 y고 이게 dy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fx가 뭐야? y잖아요. y. 그러니까 얘는 1부터 2까지 y dx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x 곱하기 y 값, 델타 x 곱하기 y 값 해서 y dx예요. 그런데 적분 변수가 x니까 얘를 x로 나타내야 되니까 x에 관한 식 fx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때의 넓이는 자 y가 0부터 2까지죠. 그럼 요건 델타 y고 델타 y에다 뭘 곱하는 거야? x를 곱해야 되겠지. 델타 y 곱하기 x, 델타 y 곱하기 x. 그래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델타 y 곱하기 x, x 곱하기 델타 y. 그러니까 x dx, x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델타 y 곱하기 x, x 곱하기 델타 y. 극한하면은 x 곱하기 dy. 그런데 적분 변수가 y니까 요거를 y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y제곱이잖아, 식이. 그러니까 y제곱 dy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예요?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dx의 방법이 아니라 dy의 방법으로 가는 거고 얘는 dx의 방법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함수가 아닐 때는 dy, 함수일 때는 dx 보통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 그래프는 자 y가 2면 x는 얼마예요? 루트 2죠. 따라서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도 돼요. 그럼 요건 dx죠. 근데 얘가 뭐가 돼요? y 콜 루트 x 부분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무조건 dy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dx가 편하냐 dy가 편하냐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번. y 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죠. 자,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 그래프하고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좌표축이라는 게 x축, y축이니까 이 그래프를 대강 그리면 x축하고의 교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이라든지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 인수분해 보면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 곡선하고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게 지금 x축하고 y축하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뭐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는 거죠. 예,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면 되죠. 그리고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왜? 얘를 적분하면 적분값이 음수로 나오는데 우린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그럼 요건 얼마인가요? 얘는 1 집어넣었더니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3분의 1, 3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요것만 놓고 보면 물론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자 이거는 다항함수 적분해서 배운 거죠. A 알파부터 베타까지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가 뭐였더라?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죠. 자,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요 2차식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근이 아래 끝 위 끝이라면 그러면 넓이는 그냥 통째로 절대값 하면 되겠다. 아니면 요 베타가 알파보다 큰 값이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예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여기에다가만 절대값을 해서 넓이를 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은 요렇게 해버리면은 2차 계수가 a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럼 뭐예요? 6분의 1 해주고 왜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한 거야 지금? 위에서 밑에 거 빼. 자, 앞에가 3분의 4고 이게 6분의 8이에요. 6분의 8 또 3분의 4죠. 예, 그래서 3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곡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y제곱이 4-x 그 다음에 x = 0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원래 이런 그래프들은 포물선이에요. 지금 y가 2차고 x가 1차니까. 그런데 이건 기하에서 배우는 그래프란 말이야. 이게 함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y = x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그럼 x = y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x랑 y랑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를 y = x에 대칭시키면 요 점이 여기로 오고 요 점은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일로 오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y제곱 = x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y제곱 =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된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죠. 그럼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쟤는 뭐예요 지금? 얘는 y제곱 = 마이너스 x 플러스 4잖아요. 그럼 y제곱 =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거는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x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야? y제곱 = 마이너스 x인데 이렇게 바뀌면은 오른쪽으로 4칸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그 y가 0 나왔잖아요. y제곱 = 0이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어.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x에다 0을 넣어보세요. x에다 0을 넣으면 뭐야? y제곱 = 4니까 뿔마이구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요건 원점이고. 자, 그러면 이 곡선하고 x = 0, x = 0은 y축이잖아요.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게 되겠다 이거죠. 자, 이 넓이를 구하시오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0부터 2까지 요 넓이만 구해서 2배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2배 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자, dx예요, dy예요. 0부터 2까지 이 자체가 벌써 dy란 말이야. x 곱하고 x 곱하고 x 곱하고 델타 y 곱하기 x, 델타 y 곱하기 x, x 곱하기 델타 y, x 곱하기 델타 y, x d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에 0부터 2까지, 자, 적분 변수가 y니까 얘를 y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x는 뭐예요? 요 그래프에서 넘기고 넘기니까 x는 4-y제곱이네요. 그러니까 4-y제곱의 dy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2배에
4y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자, 2배에 이 집어넣으면 뭐야? 8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0 집어넣으니까 0이죠. 요게 3분의 얼마인가요? 3, 8, 24, 3분의 16. 3분의 16의 2배니까 얼마야? 3분의 32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2번 그래프를 보면은요. y제곱 이퀄 x 플러스 1 그리고 y 이퀄 2 그리고 x 이퀄 0이에요. 자, 그러면 y제곱 이퀄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y제곱 이퀄 x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y제곱 이퀄 x예요. y제곱 이퀄 x에 x에다가 x 플러스 1 넣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넣어보면요. x절편이 나올 거 아니야? y에다가 0을 넣으면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x에다가 0을 넣으면 y제곱 이퀄 1이니까 y가 뿔마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랑 y 이퀄 2? y 이퀄 2는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이게 y 이퀄 2네요. 이게 y 이퀄 2. 그 다음에 x 이퀄 0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y 이퀄 2와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넓이 구하라.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1까지는 요거 구해갖고 2배 하면 아래 위가 다 나오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델타 y를 써야 되는데 델타 y 곱하기 이거, 델타 y 곱하기 이거예요. 자, 그때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면 얘는 양수지만 이게 음수잖아요. x가 음수잖아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0부터 1까지 델타 y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해야죠. 이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줘야지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 dy의 2배야. 위아래가 2배.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래야 요 넓이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역시 dy죠. 띵띵띵 델타 y 곱하기 x. 이번에 델타 y 곱하기 x. x가 양수니까 델타 y하고 x를 곱하면 그대로 직사각형 넓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대로 그냥 x dy가 된다 이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y가 적분 변수니까 x는 y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x는 뭐예요? y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배의 0부터 1까지 y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똑같이 요건 1부터 2까지 x가 y제곱 마이너스 1인 건 똑같죠? dy 요거를 계산해 준 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dx냐 dy냐를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다항함수의 적분하고 다항함수의 넓이 구할 때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식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식. 초월함수나 분수함수나 무리함수나 이런 그래프들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자, 1번.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y 이퀄 x분의 1 그리고 1, 2. 자, 그러면 y 이퀄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어요?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y 이퀄 x분의 1이야. 그럼 1부터 2까지니까 1, 2. 이 넓이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넓이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1 dx죠. 자, x분의 1 적분하면 뭐였지? 그냥
그냥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이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였죠? ln 절대값 x 플러스 c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이 적분 구간은 x가 1부터 2까지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ln하고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절대값 하고 싶으면 절대값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절대값 하나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답이 뭡니까? ln2가 얼마야? 1이죠. 1 빼기 0. 그러면 1이네요. 자, 와, 요 2가 뭐야? 2가 무리수잖아요. 무리수. 그죠? 2.7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무리수인데 1부터 무리수까지 이 곡선을 딱 적분을 했는데 그래서 넓이를 구했는데 넓이가 신기하게도 자연수가 딱 나왔네요. 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바로 여기다 그냥 바로 해보자. 자, y 이퀄 마이너스 ln x 1부터 2까지예요. 자, y 이퀄 마이너스 ln 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y 이퀄 ln x가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마이너스 ln x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것을 1부터 2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x축 밑으로 그래프가 밑으로 쳐졌습니다. 그럼 넓이는 뭐야?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ln x를 적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요. 그렇다면 ln x를 적분하는 거죠. ln x 적분 어떻게 했더라? 부분 적분. ln x 외우자 그랬어요. 뭐예요?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자, c는 필요 없고요.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밑에 거 대입한 걸 빼자. 2 집어넣어 보세요. 2 ln 2. ln 2가 1이니까 빼기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ln 1. ln 1이 0이죠. 오, 역시 자연수가 나왔어요. 넓이가. 이 무리수인데도 그리고 곡선으로 휘어졌는데도 넓이는 자연수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y 이퀄 x sin x. 자, 0부터 2파이까지. 자, y 이퀄 x sin x는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릴 필요 sin x는 그릴 수 있는데 x sin x 하니까 좀 그러네. 자, 0에서 2파이까지예요. 그러면 x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쟤를 미분해 갖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 구간에서 이 곡선과 x축 사이 넓이에요.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다면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고, 이 그래프가 밑에서 놀고 있다면 얘를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x축하고 만난다면 x축하고 만나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sin x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거야. 그럼 요게 0 또는 요게 0이죠. 그럼 x가 0이거나, 자, sin x가 0일 때가 뭐야?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 0, x가 2파일 때 0, 그리고 파이일 때도 0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가 요점일 때 x축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0, 0, 0. 그죠? x다 0 넣어보세요. 0이고, x다 파이 넣어봐. 0이고, x다 2파이 넣어봐. 0이잖아. 사인 파이 0, 사인 2파이 0이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요점과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데 요 사이에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한 게 넓이고, x축 밑에 있으면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2분의 파이 넣어봐. x에다가 2분의 파이 넣어봐. 2분의 파이 곱하기 1. 양수죠. 그럼 이 사이에선 그래프가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서 2분의 3파이 넣어봐. x에다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대충 그린 거지. 여기가 2파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사인 x랑 다른 모양이에요. 중요한 건 이때는 위에 있고 이때는 밑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넓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는 자 0부터 파이까지는 그대로 x 사인 x를 적분하면 되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으니까 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래야 넓이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 x 사인 x dx가 되더라. 그럼 이제 x 사인 x를 적분해야 되겠네요. 똑같이 얘도 x 사인 x고 얘도 x 사인 x니까 부정적분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구간만 쪼개면 되겠죠. 그럼 x 사인 x에 대한 적분은 뭐더라? 부분적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 사인 x dx는 요건 앞으로 미분시키래. 얘는 미분이 되어 있는 애로 보자. 자, 살아났어요.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 다음에 x가 미분됐어요. 살아난 애가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요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적분되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를 얘는 0에서 파이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를 파이에서 2파이까지 됐나요? 자, 파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 플러스 0 빼기 자 0 집어넣습니다. 0이고 0이죠. 빼기 자 2파이 집어넣습니다.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그리고 사인 파이 0이죠. 빼기 파이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파이에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고 사인은 파이가 0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거는 파이고 얘는 마이너스 3파이니까 뭐야? 플러스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예, 4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dx로 가느냐 dy로 가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고 대부분이 dx예요. 그 다음에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구간은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그래프만 주어지고 x축이나 y축으로 둘러싸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거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2교시 때 하고 지금 보면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이 되는지를 이 구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때는 방정식을 세워갖고 x축이나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지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또는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하면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고 y축을 기준으로 하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해 주면 되는데 이때 적분을 할 때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이 쓰일 것이다 라는 거죠. 한 번에 적분이 안 된다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치고 2교시 때는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